반갑습니다. EBS 검정고시 과학의 손수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물리 영역이었었죠. 그 물리에서 우리 전기 에너지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고요. 그 다음 개념 확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니까 우리 교재 한번 펴주시고요. 39강 필수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전기 에너지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도 우리가 전류, 전압, 전기 저항에 해당하는 것들을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또 구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연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전류의 먼저 열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류와 열은요, 도산에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항 때문에 이러한 열이 발생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렇게 열이 발생하는 것을 자 정확히 한번 측정해 봤어요. 실험을 해보니까 물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그 열량을 측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열량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발열량 Q는 자 Cm 델타 T. 자 델타가 삼각형 변화값을 의미하는 거 아시죠? C는 여기에서 비열입니다. 자, 비열에 해당하는 거. 자, M은 질량을 의미하고 있고요. 온도 변화, temperature라고 영어에서 하죠. 그러니까 그 T자를 따서 온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을 때 자, 온도 변화가 크다는 것은 열량이 많이 발생됐다는 뜻이 되겠죠. 질량이 클수록, 비열이 클수록 그 발열량이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요. 자, 물의 온도 변화는 전압이 클 때, 전류가 클 때, 시간이 그렇죠. 오래 사용했을 때 그러한 전기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발열량이 커지더라. 그래서 온도 변화가 높아지더라. 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류의 열작용은요. 생활 속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항이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전열기, 전기 난로, 전기 다리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다리미 보시면 어때요? 그쵸? 전기 선을 연결해 주니까 뜨끈뜨끈해지면서 옷을 다림질할 수 있었잖아요. 바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생활 속의 대표적인 예가 더욱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내용은요, 기본적인 이해를 통하기 위해서 편하게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줄에 그쵸, 전류 열작용에 이용되는 예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발열량 살펴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도선에서 발생하는 그 열의 양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발열량은 전력과 전류를 흘려준 시간에 대해서 비례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력에 해당하는 표현이 먼저 나왔거든요. 살짝 적어볼게요. 전력은요, 전압 곱하기 전류로서 요렇게 자 발열량을 비례하는 관계에 전력에 해당하는 개념이 또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전력 살짝 기억해 볼게요. 앞에서 배웠던 그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전력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전력에 해당하는 것은 단위가 뭐죠? 와트 단위가 됩니다. 앞에서 제가 그쵸? 일률 공부했을 때 살짝 언급했는데 기억나세요? 맞아요. 일률.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자, 와트 단위가 있었죠?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전압에 해당하는 것과 전류에 해당하는 것, 그쵸? 곱해서 볼트와 암페어를 곱해서 와트. 전력값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쵸? 전자제품의 일의 능력이라고 했었죠. 능률. 일의 능률에서 일률이라고 했었는데요. 전자제품을 사용했을 때, 자, 1초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했느냐, 그걸 통해서 전력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압과 전류를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었습니다. 참고로 한 번 더 강조드렸고요. 자, 이러한 전류를 흘려준 시간에 대해서 비례한다. 발열량 표현하고 있죠. 자, 전압 전류 곱하고요. 시간까지 곱했을 때 이것이 발열량과 비례 관계가 되었습니다. 비례 상수를 곱해주시면 정확한 발열량까지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발열량에 해당하는 그쵸 발생하는 그 열량을 의미하는 건데 열량의 단위는 뭘로 쓴다? 자, 이렇게 하면요. 전압 전류 시간을 곱해버리면요. 요게 전기 에너지가 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전압 전류 시간을 곱해버리면 전기 에너지, 이때 시간의 단위는 초 단위로 했을 때 네,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전기 에너지가 바로 열량과 비례관계였죠. 따라서 열량의 단위도 전기 에너지 단위인 줄 단위를 쓸 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칼로리 단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칼로리 표시하잖아요. 그게 열량이죠. 그 개념이 바로 무엇이다? 자, 이거죠. 1칼로리에, 그쵸? 열량에 해당하는 것은 4.2줄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리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드셨을 때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지 소모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1킬로칼로리는요, 킬로. 자, 이것도 또 수학자들의 약속입니다. 요 K 소문자가 숫자 1000에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K 대신에 1000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kg, 이거 뭡니까? 자, 1kg에 해당하는 것은 K가 약속이니까 1000 넣어서 그램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발열량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습니다. 어렵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실험을 통해서 이 에너지와 발열량의 관계, 비례관계구나. 그런 실험을 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단위와 열량의 단위가 같구나.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전기에너지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전력에 해당하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전력, 단위가 뭐라고요? 단위가 와트. 다시 한 번 더 단위가 와트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1초 동안의 공급 또는 소비되는 그러한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합니다. 1초 동안의 그 전기 에너지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전기 에너지, 자, 줄 단위죠. 시간 세컨드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전력에 해당하는 와트, 이 단위는요, 줄 퍼 세컨드의 단위로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줄이라는 단위는 전기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기 에너지는 감 잡았스 했을 때, 자,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감 잡으셔야 되겠죠? 잡았스. 이게 뭘까요? 자, 전기 에너지, 그렇죠. 전기 에너지 줄 단위는 볼트, 전압, 암페어, 전류, 세컨드. 이거 바로 뭡니까? 시간 단위 중에서도 초 단위예요. 정리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자, 줄, 전기 에너지 단위고요. 볼트, 전압의 단위, 암페어, 전류의 단위, 세컨드, 시간 단위 중에서도 초 단위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요것을 한번 보세요. 전기 에너지 감자바스 발음이 나오죠. 비읍 발음, 아 발음, 스 발음 나서 자바스.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기억은 잘 납니다. 감자바스 공식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전기 에너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시간의 단위로 나눠주게 되면 전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을 시간으로 나눴더니 전력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 시간을 나가리 해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가 와트, 전력이구나. 전력의 단위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와트이다. 1킬로와트는 요 킬로, K자 소문자가 의미하는 것이 숫자 1000, 약속이랬죠? 1킬로와트는 1000와트다 하실 수 있겠고요. 1와트는 1볼트의 전압으로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그 에너지를 의미한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1초 동안에 1줄. 이렇게 일을 한 것이다 라는 개념 아실 수 있겠죠. 자, 전력에 해당하는 개념을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생활 속에서 와트 단위 써있는 전자제품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 자, 200와트다. 이 말은 1초 동안에 200줄의 일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구나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와트 단위를 보시면서 그쵸? 그만큼의 일의 능률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떠올리시면 되겠죠? 이어서 전기의 에너지, 그쵸? 해당하는 것 또 한번 살펴볼게요. 전기 에너지는 전력 곱하기 시간으로 할 수 있겠죠? 전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 그 뒤에 시간을 곱하니까 전기 에너지 나왔는데요. E는 VIT 써있어요. 이건 뭡니까? 기호죠. 과학에서요. 자, 이렇게 기호로, 그쵸?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산 문제 풀 때는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이름은 뭐라고요? 전기 에너지. 그쵸? 이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타임 중에서도 초 단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계산 문제 풀 땐 뭐라고요? 단위인 전기 에너지 줄 단위, 전압 볼트, 전류 암페어, 시간 단위 세컨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감자바스 공식으로 전기 에너지 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쵸? 네. 전기 에너지는 단위가 줄이다. 자, 1줄은 1볼트의 전압으로 1A의 전류를 1초 동안 흘릴 때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의미한다.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 감자바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전기 사고와 안전장치, 또 생활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 공부하도록 할게요. 먼저 전기 사고입니다. 감전됐다라는 것은 찌릿찌릿 전류가 그렇죠. 몸을 통해서 지금 흐른 겁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전기에 접촉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합선이라는 것은 자, 피복이 손상된 두 가닥의 도선이 서로 닿아서요. 저항이 매우 작아지면서 센 전류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합선이라고 합니다. 피복은 그쵸. 도선의 껍질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벗겨지고 굉장히 그래서 위험합니다. 자, 누전 보겠습니다. 전선을 감싸고 있는 그 피복이 벗겨져서 전류가 이제 다른 쪽으로 그쵸 흘러간 거예요. 아, 이때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 이것을 누전. 네, 지금 나왔다. 전류 밖으로 나왔다. 이건 거죠. 점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전선을 감싸고 있는 그 껍질이 그쵸? 네,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선을 감싸고 있는 그 피복에 해당하는 거. 자, 벗겨졌을 때 서로 두 가닥의 도선이 닿게 되면 요거는 닿으니까 합선이고, 벗겨져서 다른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것은 흘렀습니다. 누전입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어서 전기 안전장치예요. 자, 과전류. 전류가 많이 흘렀다는 거죠. 오버됐습니다. 자, 오버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그 열로 회로를 끊어지게 하는 장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과전류가 그쵸? 예를 들어 여기는 전류가 100까지만 흘러야 되는데 120 흐른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됐을 때 빨리 끊어줘야죠. 그때 차단이 이루어져야지 더 큰 사고가 발생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0에서 오버된 게 막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커져도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나중엔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적당하게 어느 정도 흘렀다. 어머나 위험하네. 그러면서 빨리 차단. 시키는 장치가 바로 퓨즈인데요. 합금으로 이루어져서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어느 정도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발생한 그 열 때문에 이렇게 그쵸? 네,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녹는 점이 낮으니까 쉽게 끊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누전 차단기입니다. 아까 누전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쵸? 피복이 벗겨졌을 때 그쵸? 다른 쪽으로 흐르는 건데요. 허용 전류 이상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바로 누전 차단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활 속에서 이런 안전장치 잘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어서 효율적인 전기 사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전기 기구를 사용한다. 자, 이 소비 효율이 높은 것은 어때요? 거기 등급이 써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등급. 그렇죠. 1등급이라고 써 있는 그 전자제품이 네. 이 효율이 높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제품 살 때 이 등급도 잘 보고요. 그리고 거기 얼마나 전기에너지를 많이 먹게 되는가 그걸 뭘 보면 되죠? 그렇죠. 와트 그 값을 보시면 되겠죠. 1초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전기 사용하기 위한 전자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뽑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뽑지 않으면 대기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대기전력 소모되는 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플러그를 뽑는다.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우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가득 채우면요 순환이 잘 안 돼요. 네, 순환이 잘 안 되면서 계속 전기를 그쵸 사용하게 됩니다.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계속 돌아가요 전기가.
네, 따라서 가득 채우지 않고 적당하게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 요즘 적정 온도 이렇게 유지하라고 하네요. 네, 살짝 더우셔도 옷을 좀 얇게 입으시면서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이것이 바로 효율적인 전기 사용 방법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요, 확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공부한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2를 계산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헷갈리게 하기 위한 보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낚이지 말고, 그쵸? 제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당기고 있죠. 당기고 있는 그 힘의 방향과 제가 분명히 이동거리의 방향이 일치해야지 그 과학적인 일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 방향이 그쵸? 같은 방향 쪽입니다. 아하. 그럼 여기서는 일을 계산할 수 있는데 저기 질량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왜 나왔나요? 이거 없으면 문제가 너무 단순해지니까, 그쵸?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괜히 넣어놓은 거예요.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힘의 방향 뭡니까? 요 30N? 네. 그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또 2m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0N 곱하기 2m 하시면 몇 줄? 60줄. 정답 몇 번? 4번 체크 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과학적인 1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두 번째 문제는요. 다음 그림 같은 빗면을 따라서 자, 무게 200N의 물체를 끌어올렸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힘이 얼마인가요? 묻고 있는데요. 이쪽은요, 지금 20m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요, 올라가는데 얼마예요? 10m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쵸? 자, 물체는 얼만데요? 물체의 무게는 200N입니다. 그럼 여기서 200N이라는 물체의 무게를 보았을 때는요, 이 200N이라는 값은 200N의 물체의 무게는요, 무슨 힘을 받는 있는 거죠? 그렇죠? 중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들어올린다는 것은 그 중력을 이기고, 그렇죠. 그 물체의 중력과 동일한 힘을 주었을 때 이걸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럼 200N의 힘을 주었을 때는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거죠. 요렇게. 맞나요? 그러면 200N 곱하기 10m. 자,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일한 2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00N 곱하기 10m 하면 수직으로 일한 1. 수직으로 슉 바로 올렸을 때 2000줄. 일을 할 수 있겠죠. 맞나요? 네. 이때 문제에서는 지금 도구를 사용 한번 해봤대요. 빗면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빗면을 사용했을 때는 있죠. 그쵸? 빗면을 사용했을 때 이 빗면을 따라서 올렸어요. 그때는 작용하는 그 힘이 뭘까요? 요 F. 힘 곱하기 20m만큼 이동시켰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자, 빗면을 통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대로 중력으로, 그쵸? 그 힘에 의해서 중력의 그 힘만큼 힘을 들였을 때 수직으로 들어 올렸을 때 한 1이나 이쪽 1이나 이쪽 1이나 같다라고 했죠. 따라서 자, 이 빗면을 통해서 한 1은 뭐와 같다? 수직으로 들어 올렸을 때 1과 같다라고 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 F값 얼마가 나옵니까? 산수. 그렇죠. 정답은 바로 100N 4번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N이 되면 100 곱하기 20 하니까 역시 2000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도구를 사용했을 때는요. 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도구를 사용하거나 그 일이 어떻다고요? 같다. 라고 기억하시는데요. 그때 같다라고 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마찰력 무시할 때였습니다. 그쵸? 중학교 과정에서는 대부분이 마찰력 무시하고 문제 풀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했을 때 일은 같다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됐죠? 이어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정지된 상태의 질량 2kg인 쇠구슬을 10m 높이에서 낙하시켰습니다. 그쵸? 공기장 무시했습니다. 중력가속도 9.8m/s 제곱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어지는 거 한번 풀어볼게요.
10m 높이에서 역학적 에너지 뭐와 같습니까? 이 최고점에서의 뭐와 같다? 위치 에너지.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이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최고점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죠? 속력이 제로. 그대로 수직으로 올렸을 때요. 최고점에서는 순간 제로. 네, 최고점의 순간 제로, 속력이 제로 되면서 다시 떨어질 거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최고점에서는 자 지금 네, 그리고 높이에서 낙하시켰다고 했죠? 정지 상태에서 낙하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지 상태에서 낙하시키고 있었다. 최고점에서는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라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제로. 됐죠? 최고점. 네,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10m 높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바로 위치 에너지와 같으니까 위치 에너지 공식 한번 써볼까요? 위치 에너지 공식은 9.8 mh 또는 mgh 해도 된다고 했죠? 이 g값이 사실상 뭐라고 했어요? 9.8이라고 했죠? 여기서 중력 가속도 9.8로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9.8 mh로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m은 바로 뭡니까? 질량.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 얼마라고요? 2kg. 높이 얼마라고요? 10m. 산수하겠습니다. 자, 이거 19.6에다가 곱하기 10 하니까 196줄. 따라서 20줄이란 말은 안 돼요.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래로 내려갈 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요? 일정해야죠. 문제에서 분명히 공기저항 무시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무시할 때 역학적 에너지 일정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4m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비율을 봤는데요. 이거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체가 떨어지잖아요. 최고점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지요. 맞나요? 최고점에서 떨어지면 무슨 에너지는 감소하는 겁니까? 높은 곳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 대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 4m가 이 높이잖아요. 4m만큼의 높이가 무슨 에너지가 되고, 그쵸? 위치 에너지가 되고. 4m 높이, 얘는요, 위치 에너지, 그쵸? 값과 비례하고요. 여기 4m를 빼면 여기가 몇 미터가 나와요? 전체 10m니까 이쪽은 6m죠? 6m에 해당하는 그 위치 에너지는 바로 여기에서 떨어지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뭐와 같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기억하실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 물체가 떨어질 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 같다.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 6m만큼이죠? 증가한 운동 에너지도 6m만큼에 해당한다. 그래서 옆에다 바로 운동 에너지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 주어져 있는 거대로 읽으시면 돼요. 4m, 6m 몇 대 몇이에요? 위치 에너지가 4m 1대, 운동 에너지가 6m만큼의 그 비례값이에요. 그럼 4대 6은 2대 3. 맞죠? 네, 맞는 말이다. 체크하실 수 있겠죠? 정답은 나왔네요. 그쵸? 정답에 해당하는 거 체크. 그렇죠? 정답 3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 7m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될까요? 요만큼 7m가 위치 에너지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거기 3m에 해당하는 그 값만큼 될 것이고요. 그러면 4m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요 4m 높이가 위치 에너지니까 그거 뺀 거 10m에 4m 빼면 뭐가 돼요? 6m. 그쵸? 그 정도의 값에 해당하는 것이 그쵸? 운동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 3이고 얘가 6이기 때문에 2배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답 3번 체크 되시죠? 이런 식으로 자 3번 문제는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요.
지금 보기 4개로 정리한 거예요. 물론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난이도를 약간 높였죠. 제가 한 문제를 풀면서도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기의 난이도를 조금 높여봤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된다. 그것만 아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도선 속의 원자핵 가만히 있죠? 전자는 움직입니다. 이때 옳은 것을 찾아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 표시는요. 자, 가만히 있는 원자, 그쵸? 핵 표현하고 있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건 움직이고 있죠. 얘가 바로 전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자가 한쪽으로 움직이는 거 같죠? 어떻게 움직인다 했죠?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극, 그쵸?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전류는 그렇다면 어떻게 갈까요? 전류는 D에서 A로 가야 되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그 다음 기억은 전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거 아니죠?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쵸? 움직이지 않아요. 이동한다는 표현 자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는요. 무질서해집니다. 무질서. 일정한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막 그쵸? 일정한 방향 아닌 쪽으로 네 가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틀린 거 한번 고쳐봤고요. 정답은 몇 번 나옵니까? 바로 1번 선택하실 수 있겠죠? 요렇게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전류와 전자 개념 구별되셨습니까? 그럼 이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체 전압이 가장 높은 경우 했는데요. 여기서는 전체 한계를 계산하기 편하라고 2V로 주고 있네요. 제가 직렬만 계산하면 된댔죠. 병렬은 아무리 많아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병렬족은 제거하겠습니다. 병렬은 많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병렬은 많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됐죠? 그럼 직렬 쪽만 계산합니다. 동그라미 하나, 둘, 됐죠? 하나당 2V니까 요거 4V 나오겠네요. 직렬 쪽으로 전압은 더해서 계산한다. 맞죠? 네. 요거 하나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2V 되겠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3개 있지요? 하나, 둘, 셋, 3개 있으니까 2, 3은 6V. 이쪽으로는요, 하나, 둘, 셋, 넷, 4개 있죠? 직렬 방향 쪽으로는 4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4, 2, 8V. 정답 나왔습니다. 누가 가장 커요? 4번이 가장 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전압 구하는 것도 네,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거 그리 어렵진 않죠? 네. 이어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전구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입니다. 측정해서 그래프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프 활용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있는데요. 먼저 A쪽에 지금 6A 3V예요. 옆에도 한번 적어볼게요. V는 IR. 자, 제가 이거 단위로 할 때는 뭐라고 했죠? 자, 볼트, 바. 옴의 법칙이야. 기억나시죠? 대입 한번 해볼까요? A 경우에 해당하는 거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몇 볼트였어요? 자, 지금 3V입니다. A 3V는 6A. 그럼 저항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 조금 더 가깝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 A 경우를 땡땡 얘기하고 있습니다. 3V는 6A일 때 몇 옴? 산수하시면 되겠죠. 0.5 단위는 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B의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B 땡땡. 자, 역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6V죠. 6V는 저쪽에 2A 보이십니까? 2A. 그러면 몇 옴이 됩니까? 3위는 6옴 표현하시면 되겠죠. 네. 3위는 6 해가지고 6V 나오니까 3옴이라고 단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A 저항, B 저항 계산했어요. 따라서 여기 틀린 것들 제껴주시고요. 저항비가 1대6 맞나요? 오, 요거는 맞는 말이네요. 니은 맞고요. A에 6V의 전압을 걸어준다면 하고 묻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6V로 세로 계산해라 그 말이에요. 6V 해서 암페어가 뭔지 알 건데 자, 저항은 이미 계산했으니까요.
우리가요, 전압이 달라지면 전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도선에서 저항은 지금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선에서, 그러니까 저항이 일정하다는 표현은 도선을 제가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그쵸? 지금 같은 도선이면요, 같은 종류의 도선이면 지금, 네, 그 저항값, 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그 저항을 그대로 넣어가지고요. 됐나요? 이 도선만의 그 고유한 A의 저항을 고유한 걸 그대로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전압을 내가 크게 해줬다. 전류값 어떻게 될 것인가? 구하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산수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12A 나오죠? 기본적으로 우리 공식에서도 요거는 생각할 수 있어요. 보실래요? 전압이 몇 배 됐습니까? 3V인데 6V. 전압이 2배 됐죠? 전압이 2배 되면 당연히 전류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2배. 그러니까 원래 6A에서 12A. 2배 된 거 맞죠? 맞는 말 표현하실 수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자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정답 나왔네요.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4번 체크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중요한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오메 법칙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프에서도 오메 법칙, 그쵸? 숫자만 정확하게 대입 잘 해주시면 되겠죠? 단위 확인하시면서요. 자, 그럼 이번엔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5mm 니크롬선에 2V의 전압을 걸어서 1분 동안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자, 그때 전기 에너지를 묻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 공식은 감자바스. 공식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세컨드 바로 초단입니다. 그렇다면 1분은 60초.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볼트, 자, 대입해 볼까요? 그 다음 암페어입니다. 암페어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요 사이에서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V는 IR 오메 법칙 기억나시죠? 단위가 뭐였습니까? 2볼트는 그쵸? 10옴입니다. 그럼 암페어 구할 수 있었죠? 자, 여기 암페어. 네, 얼마가 나옵니까? 0.2 암페어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0.2 암페어. 자, 60초 넣습니다. 산수하겠습니다. 자, 2는 4 해주시고 6 곱하시면 되겠죠? 24줄. 됐나요? 자, 정답 나왔습니다. 몇 번이죠? 4번 체크. 이런 식으로 점검하실 수 있겠죠? 기본 공식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V는 IR 오메 법칙, 그리고 전기에너지 감자바스. 요거 공식을 활용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공식은 전기에너지 파트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중요한 문제들 한번 풀어봤습니다. 투데이 키포인트, 오늘 물리, 중산물리에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될 것은, 자, 일 계산하는 거 힘 곱하기 뭐라고요? 이동거리. 역학적 에너지 전환은요, 자, 물체가 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메 법칙은 V는 IR. 요거 기호식이었죠?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요. 단순한 계산 문제 좀 출제가 될 거니까요. 그 정도의 기본 공식들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